가장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닙니까? 박지원. 그런데 무슨 80 노인이 뭐 건강을 그렇게 챙기는지 몰라도 서대문에 있는 안산 거기 갔다가 뭐 어디를 내려다가 미끄러졌는지 또 뭐 다리를 다쳤다든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렸잖아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꾀병 아니냐. 그분 전에 이 재판 받을 때도 휠체어에 들어누워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? 지금 이게 박지원이는요. 맨홀 뚜껑에서 넘어졌다는데. 후회가 하나 막심한 게 있을 거예요. 박지원이가 이게 가장 지금 후회하는 게요. 나도 이게 그 미국 튈 걸. 그러니까. 나도 이게 미국으로 튀어야 되는데 안 튀었다. 미국으로 이게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간 걸 지금 제일 후회할 거예요. 지금 이게 보세요. 서훈이도 이게 미국 도망갔잖아. 그 다음에 김현철이 날라버렸잖아요. 갔죠. 그 다음에 이영철이라고 그 정보본부장 있잖아요. 예. 합참 정보본부장. 그것도 날라버렸습니다. 그것도 날랐잖아. 근데 제가 여기서요. 좌파들의 위선을 하나 지적합니다. 좌파들 책만 보면 전부 이게 짱깨주의 있잖아. 짱깨. 중국만 좋아하고 미국을 다 욕하죠. 양키들 너 떠나. 양키 고홈. 전부 이게 좌파들이 미국 욕하죠. 근데 좌파들이 아들 유학 보낼 때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미국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 다음에 도망갈 때는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미국으로 도망가. 왜? 중국에 도망가면 바로 그냥 내일 잡아 보내버립니다. 베트남인데 가면 내일 바로 소환해버려요. 미국은 야 서울이 보내려 해도 절차가 있고 재판하고 이게 미국은 법치가 통하는 나라거든. 뭐 변호사 동원해갖고 소송 걸고 어찌고 하면은 뭐 부자하세월이죠 미국에서는. 너 좌파들 그렇게 중국 좋아하고 미국 싫어하면서 왜 도망은 미국으로 가니? 도망을 미국으로 가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. 그 다음에 이 박지원이요. 뭐 완전히 저는 뭐 완전히 뭐 깨병이다. 지금 이게 저 댓글만 보면 제2의 휠체어 쇼라다. 아니 왜 맨홀 뚜껑에서 넘어져갖고 그러냐고. 댓글만 보면 이게 제2의 그 지금 막 소환 직전에 휠체어 쇼하고 뭐 골절 쇼하고 너 여기 이렇게 쇼한다는 게 댓글이 99.9%인데 근데 그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좀 있어가 한번 넘어져가 크게 지금 고생 좀 했거든요. 어르신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. 뭐 복사뼈가 뭐 부서졌다고 그러네. 제가 보기 이번에는 완전히 깨병은 아닐 거로 봐요.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. 그러니까 박지원이도 요새 재수가 참말로 없다고 뭐 혼자 타시겠다고. 지금 여기 그 서대문에 그 안산 자락길 내려오다가 맨홀 뚜껑이 미끄러져 가지고 병원 가니까 복숭아 내 외뼈 두 곳이 깨져서 수술이 필요하다. 이거는 깨병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. 이거는 이제 깨병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입원 기간 같은 걸 좀 많이 늘릴 수는 있어요. 진단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할 것도 한 달, 두 달로 늘려버려요. 저희 어머니가 이게 그 경북대학에서 걷다가 넘어졌다니까요. 예. 근데 어깨뼈가 이게 그 부러졌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. 일주일. 네. 수술 전문병하고.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 한 3, 4일 정도 수술하고 나면 나오면 이게 조사를 받을 수 있거든.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더보지가 3일이면 될 걸 뭐 3달 꾸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이게 뭐 입원이 한 달 반 치료하니까 또 이게 뭐 하면서 안 오겠지.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소나기가 지나가 버리면 뭐 그거 또 오라고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이지.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넘어진 거는 저는 이게 뭐 고인 아이를 한들 앞으로 이걸 핑계로 해서 온갖 이게 그 업소 여론전 있잖아요. 일부러 넘어졌을까?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이게 박지원 옛날에는 꾀병인 게 맞아요. 제가 옛날에 그 대북 송금할 때 그 교도소 기록을 많이 봤거든. 예. 그때 그 3년 받을 때 형집행정지를 몇 번 풀려났거든요. 예. 그때 이렇게 휠체어 쇼하고 안대 쇼하고 쇼한 거 맞아요. 예. 근데 이번에 넘어진 건 아니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3일 일주일이면 끝날 걸. 그러니까요. 이걸 가지고 이게 몇 달 정도 끌면서 아마 이게 그 수사를 계속 방해하지 않을까. 이렇게. 아니, 서울은 미국 가 있고 뭐 수사 협조 나는 말만 그러지 이제 아예 연락도 안 돼본다는 겁니까? 예. 연락 두절이고. 박지원이는 나 아파서 못 나가 하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은 그 참
그러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. 지금 그래서. 국정원 전직 국정원 직원들까지도 검찰 지금 참고인 조사에서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. 갑자기 이 합동신문을 하는데 중단 북송이야 해갖고 자기도 황당했다고 하고 뭐 어떤 국정원 직원은 그것 때문에 사표까지 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결국에 서훈이요. 서훈이가 지금 이게 김영철이라고 있잖아요. 예. 천안함의 그 주범 김영철 하고 이게 그 주고받은 자료들 있죠. 예. 이걸 이게 다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USB도 지금 문재인 그 판문점 쇼 오면서 더보다리 쇼 그것도 그건 제가 이게 다 USB 조사하고. 그 산자부에서 이게 그때 막 삭제하고 난리 났잖아요. 원자력 지주는 거. 예, 예. 제가 이게 조선시대 어느 왕이 아니 여자하고 후궁하고 잠자리 하거나 화장실에 가기 대소변 볼 때도 다 이게 따라 붙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그 적장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? 적장하고 이게 그 둘이 딱 만나가 입으로 싹 하니까 우리 입으로 해보니까 그게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나오거든. 예. 그러니까 저는 서훈이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범죄인 인도 우리가 요청하잖아요. 이번에 한동훈 갔다 왔잖아. 예. 잘못하면 이게 그 서훈이는 북한으로 저는 망명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게 그 요즘 삼서라고 해요. 저도 서신데 네. 삼서라고 자꾸 욕하니까 저도 달성 서가 아닙니까? 근데 서훈,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서욱, 그다음에 서주석인가 뭐 있잖아요. 예, 예. 삼서라고 해가 저하고는 이게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서훈이는 지금 만약에 그 김영철하고 주고받은 게 있죠. 예. 이런 게 우리 동서독 통일되고 나서 간첩 사건 많이 났잖아.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참 심각하고요. 예. 빨리 이게 뭐 박지원이나 저는 깨병 부린다 해서 이게 몇 달 주면 안 되고 딱 이게 수술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소환해서 근데 이게 영장을 원칙대로 쳐야 되는 이거는 뭐 영장이 불가피합니다. 예. 징역이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은 7년이야. 그다음에 공용 전자기록을 손상한 것도 7년이야. 두 개 합치면 14잖아요. 근데 무거운 거에 절반이니까 10년 6개월 이하 징역이거든. 박지원이는. 이번에는 이게 확실하게 구속시켜야 된다. 그래야만 이게 그 돌아가신 우리 그 서해 공무원 있잖아. 어제 그 형님이 양산에 가 1인 시위했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어제 형님이 예. 양산에 가서 얼마나 이게 원통하게 돌아가셨고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하가 돼버렸잖아요. 그래야 이게 저는 박지원이를 그 이상으로 이렇게 구속하고 이것도 이게 주범은 문제니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. 박재현이는 그 넘어졌으면 그 엑스레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것도 뭐 검찰에서 갖다 보면은 그 의사 전문 의사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지 다 나올 것이고 또 저 구치소에 들어가도 거기 다 의사들이 있잖아요. 거기서 뭐 감옥이라고 지금 뭐 의사들 없습니까? 거기서 다 치료가 가능하죠. 그런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수술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? 이 압박붕대나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요.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. 원래는 이게 박지원이를 빨리 영장 치기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미.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또 이게 증거를 인멸할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. 저기 검찰이 저희 박사님하고 제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. 예. 이게 증거인멸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치료는 하더라도 이게 저는 영장은 치닫는 게 맞지 않냐. 아니면 이게 주위에 누가 들어 잘 봐야 돼요. 이 박지원이는 항상 이 양지에서 일하면서 음지를 지향한 사람이야. 야, 박지원이는 온갖 이게 국정원장 하면서 기자들 접대해가지고 출연을 시켜달라고. 온갖 이게 방송 출연 다 하면서 이게 양지를 일하는 것 하면서 몰래 음모 술수에 능한 예. 이 박지원이는 천하의 시대의 정치 협작구입니다. 이 박지원이는 권모 술수, 음모 술수에 능한 모사꾼입니다. 이 병원에서도 온갖 증거인멸할 거예요. 이제 누구하고 말 맞추고 어떻게 맞추고 한단 말이에요. 시간 벌면서. 따라서 이 검찰에서 관역에 박지원이가 몇 달 동안 쉬어하면서 이번 시간을 벌어가지고 증거를 다 인멸할 이럴 시간을 주서는 안 된다. 왜? 교도소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. 네. 최소한의 수술만 하면 빨리 이게 영장 치가지고 교도소 병원에서 치료하든지 이러면 되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북송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그 도 스태핑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면 그게 또 수사 가이드라인 그런 논란이 있을 수 가능성을 염려해서 그런지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나
그동안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강인선 대변인이 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최영범 홍보수석이 직접 나와서 이 정우용 전 안보실장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. 궤변이라고 하면서.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 서해 사건과 관련한 또 이 북송 사건과 관련한 의지를 사실상 보여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밀도 있게 아주 강도 있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나. 뭐 박지원이가 아무리 넘어지고 쇼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. 그럼요.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의지가요. 너무게 이거 확고한 거예요.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 못하고 직접 들었어요. 요거는 이게 근데 진짜 확고하고 다 그리고 이게 그 한동훈이나 전북이 최대 조선 제일검입니다. 이게 모르겠어요? 지금 이게 중앙지검에 포진한 분들을 보십시오. 지금 이게 3차장 희하거든요. 공안의 정말 이게 전문가들, 프로들에게 다 갖다 놨습니다. 우리 차장, 박기동 3차장부터 이동 부장, 전부 이게 제가 보기에 진짜 엘리트 검사들이거든요. 그 다음에 국정원 파견 나갔던 분들이 다시 다 많이 지원받았어요. 국정원. 옛날에 국정원 수사 했던 분들 많잖아. 우리 그렇죠. 당했잖아. 우리 국정원 4명이 수사당해서 4명이 구속됐어요. 근데 그 국정원 수사했던 분이 다시 왔더라고. 파견이나 지원으로. 따라서 저는 제가 여기 누누이 뭐랬습니까? 문재인은 제일 먼저 죽는 게 북한 문제다. 왜? 전직 대통령 정도 잡으려면요. 물론 이게 김정숙이 옷값이나 요것만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. 또 이게 블랙리스트만 가지고도 블랙리스트들은 형사 일부로 왔잖아. 요거는 이게 조국하고 임종석이까지 잡아요. 요거 잡습니다. 근데 문재인이까지 블랙리스트로 구속하기는 좀 어려워. 우리가 역대 보면 박 대통령, 박근혜 그렇죠. 대통령 당했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조국하고 임종석까지 잡는다니까. 자, 그러면 이게 문재인 잡으려면 결국 이게 살인행위나 여적죄 있잖아. 여적죄. 사형밖에 없는. 우리 사법고시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잖아. 다음 죄 중에서 유일하게 절대적 법정형인 것은 뭐냐? 절대적 법정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, 말이에요. 우리 살인, 사람을 죽이도 사형, 무기 5년 이상 징역. 이건 상대적이죠? 근데 유일하게 절대적 법정 우리 형법에 모든 죄 하나 있어요. 여적죄. 여적죄는 이게 적국과 함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. 이거밖에 없어요. 시험 문제 많이 옵니다. 지금 이게 문재인의 행위가 딱이 여적죄 아닙니까? 여적죄. 사형밖에 없는. 이 정도는 이게 돼야지 전직 대통령이 포털을 세우고 그때 대통령 왜 안 구해서 그때 북한한테 진영받고 왜 돌려주라 지시해서 이 정도 딱 이게 밑에 박지원, 서훈, 정의용, 뭐 서욱까지 다 이게 구속하고 자 문재인 딱 포털을 세우면 문재인 할 말이 없잖아. 이렇게 저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문재인이가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은 양산에 앉아가지고 신선 노름 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.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거 때려지어 내려가는 것이 다 뭔가 이 밑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. 여차하면 우리 같이 연대해갖고 투쟁하자. 문재인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얼굴 낯짝이 두꺼운 손으로 조국이가 제일 약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 문재인 했잖아요. 이 문재인도 뭐 겉으로는 그 도인처럼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추리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죠. 근데 잘 보십시오. 그것도 겁납니다. 문재인도 교도소 하면 며칠 가봤거든. 오래는 안 했었어요. 근데 아까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잠깐 이렇게 사법고시 보고 그때 잠깐 끌려가가지고 며칠 있었단 말이에요. 한번 이렇게 교도소 한번 가본 사람은 겁납니다. 문재인. 따라서 저는 문재인도 지금 겁먹고 있는 게 그래서 SOS를 치는 거죠. 어제 처음으로 양산에 대깨문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줄게요. 전에 노무현이 못 지켜줘 죄송해요. 막 이게 떠들고 김정숙이가 그런 파란 수건 흔들고 핫한 게 어제 아닙니까? 아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 자꾸 자기 소식 올리고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문바들이 대깨문들이 골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게 시작이 어제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문재인 그 한 줌도 안 되는 게 대깨문들이 본인을 지켜줄 수 있냐 말이에요.
지금 이게 대깨문 한 줌도 안 되는 뭐 500명 몇십 명 모였다 이게 지켜지느냐 말이에요. 저는 안 된다 봐요.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고 증거가 이게 산을 덮고 바다를 다 메우는데 그만큼 증거가 많잖아. 그리고 이게 문재인 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공무원의 그 일가 가족이 있고 원통하게 죽은 영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 끌려가 2명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게 문재인 하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보라든지 자연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? 예, 그럼요. 근데 이걸 대깨문 몇 명이 지켜줍니까? 저는 아니다. 뭐 문재인 저는 제2의 그 노무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. 다만 이게 노무현처럼 극단적 선택을 안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. 그는 오라치를 받을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러나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는 있습니다.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전직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늘 감옥에 가는 그런 악순환은 좀 고리를 끊어줬으면 좋겠다. 대신 수사는 수사를 해서 정확하니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역사의 기록은 해야 한다. 그런 생각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